도저히 집값을 잡기 위해서 원도시를 다 재개발해야 된다. 집값을 끌어올리는 세력, 그 세력들이 성공해낸 게 영끌입니다. 결국 젊은 사람들이 지금 빚을 내서 집을 샀죠. 지금 우리가 잘못한 건 미래 청년 세대들이 또 성장했을 때 필요한 만큼 짓도록 해줘야 되는데 우리 필요 시도한 것들 다 우리가 지어야 된다고 생각한 것들인 거죠. 청년들이 필요한 시대의 주거가 과연 지금 같은 아파트일까? 그건 저는 의문이라고 봐요. 서울 성북구 안암동. 내가 태어난 동네야. 동네 이름을 따서 안암이라고 불러. 난 원래 호텔이었는데 최근에 청년주택이 됐지 뭐야. 그랬더니 호텔을 리모델링한 집이네 뭐네 말이 좀 많았었지. 완전 상처받았어. 하지만 짜잔! 난 인기가 좀 많은 편이지. (6개월) 전에 들어온 친구인데 내가 마음에 드나 봐. 매일 일찍 들어오더라고. 와서도 일하는 시간이 많아. 학생인데 패션 브랜드를 창업했다지 아마? 근데 너 전에 어디 살았다고 했니? 서울에 처음 올라왔을 때는 기숙사에서 한 2년 반, 3년 정도 있었고 그 뒤에 이제 홍대에 그런 쉐어하우스에 있었어요. 아무래도 요즘 쉐어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좀 더 회사에서 조금 더 일하고 그냥 저녁도 좀 먹고 들어가고 이런 게 조금 있었는데 이 집 오니까 조금 더 일찍 오고 조금 집에서 그냥 좀 일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조금 더 꾸며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내 자랑 같으니까 한마디만 더 하고 갈게. 지내보면 알겠지만 작아도 혼자 사는데 불편함은 없어. 아, 그리고 중요한 거. 난 비싸게 굴지 않아. 보증금이 100만 원이고요. 월 30만 원, 그리고 관리비가 6만 원. 원룸이 보통 5만 원을 받기 때문에 더 비싸다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 살다 보면 1층에 카페, 지하 1층에 코워킹 스페이스와 스튜디오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 6만 원은 적합한 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되게 역세권이나 뭐 되게 중요한 자리, 좋은 자리에 있어요. 이런 자리는 원래 주거가 굉장히 비싸고 청년들이 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건데 주변 시세의 50%로 공급하기 때문에 청년들도 아주 좋은 위치에 있는 집에 살 수 있다. 이런 기회가 생기는 거죠. 1인 가구가 많은 MZ세대. 개인 공간은 보장하면서도 열려있는 공간을 원합니다. 프로 자취러지만 꼬박꼬박 챙겨 먹기가 쉽지 않은데요. 안암 생활에 온 뒤로는 달라졌습니다. 알리올리오 파스타 준비하고 있어요. 부족한 식재료도 손쉽게 구매 완료. 저희 안암생활 전용 화폐인 송이를 통해서 이제 입주민들이 자유롭게 물건을 좀 거래할 수 있는 그런 좀 장터입니다. 저희가 QR코드를 찍으면은 물건을 살 수도 있고 또 자기가 물건 올리고 싶으면은 저기 QR 프린터에서 인쇄를 해가지고 직접 물건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딱 1인분. 한 끼를 만드는 데는 최적의 시스템이죠. 여럿이 쓰는 주방이 불편할 거라는 예상과 달리 요리하는 즐거움이 생겼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라도 제대로 챙겨 먹게 됐다는 것도 공간으로 인해 생긴 변화죠. 애플리케이션에 동작하는 그 원리는 기본적으로 결핍된 것들을 서로 소통을 통해서 이것들을 채우자는 것들이에요. 휴지 같은 것들을 뭐 10개짜리 묶음이다 그러면 자기가 3개를 쓰고 공유 선반에다 올려놓으면 급한 사람들이 그걸 사서 쓰기도 하고 일종의 그 내부에서 거래가 되는 어떤 그런 공유 경제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조금 더 발전하면은 작업실, 회의실 이런 것들을 공유 공간을 통해서 해결을 하는 거죠. 지하 1층은 회의실과 소모임이 가능한 오피스 존인데요. 이곳에서 공간 운영에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입주민들이 직접 기획하고 있습니다. 대명실 아니 그 인구는 안 계시는 나이냐랑 물어보는 게 좀 낫잖아요. 가지고 좀 회의를 진행하고 어떻게 할 건지. 근데 연락처는 사실 그런데 주로 어떤 일들을 하는 건가요? 서로 러닝을 하는 뭐 소모임, 같이 아침을 챙겨 먹는 소모임, 요가를 하는 소모임 같은 것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옆에 유휴 공간들이 있어서 거기에 운동시설을 만든다던가 파티룸 만든다던가 이렇게 입주민에게 수요가 좀 있는 그런 공유 공간들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공유 공간을 통해 자연스럽게 취향이 맞는 친구들을 만날 수도 있는데요. 사용자들의 요구를 그때그때 반영하기 때문에 공간의 효율이 높아집니다. 저는 이제 가만히 방 안에만 원룸에만 살았다면 계속 그 안에서 그냥 멈춰 있었을 텐데 새로운 사람들이랑 공유 공간에서 계속 만나고 제가 막 발견하고 보게 되니까 새로운 자극도 얻게 되고 영감도 얻게 되는 것 같아서 사실 그게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주거에 대한 선택지가 좁았던 청년들. 이곳에서 공간에 대한 주도권을 갖게 된 거죠. 건물 전체를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자치 구조에 의해서 그 건물 전체가 운영될 수 있는, 말하자면 입주자지만 세입자지만 사실은 주인이 되는 어떤 그런 구조를 참여 커뮤니티 이런 것들을 계속 설계하고 만들고 있는 거죠. 고시생들의 성지로 불리는 노량진. 전성기엔 학생들로 터져나갈 정도였지만 공부의 트렌드가 바뀌면서 호황을 누리던 고시원 역시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했는데요. 공시생들이 사실 다 온라인 강의를 하면서 많이 있던 고시원들이 점점 더 비어져 가게 되었었고, 그렇게 비어져 있는 노후화된 고시원을 매입을 해서 이것을 변경하는 시범 사업이었습니다. 빈 고시텔 건물을 매입해 1인 가구용 임대주택으로 바꿨습니다. 좋은 입지에 청년들이 살만한 집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방식인데요.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관리와 운영은 따로 합니다. 과거에는 공급자 위주로 주거와 커뮤니티 계획을 했고 또 공급자와 운영자가 분리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저희 가장 큰 특징은 공동체 활성화에 설계와 운영에 노하우 있는 사회적 기업이 설계에 참여했다는 거고요. 그들이 운영과 관리까지 담당한다는 가장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신축이 아닌 기존 건물을 활용하는 전략. 먹고 자고 일하는 공간의 경계를 허물고 완전히 새롭게 태어났는데요. 아래는 소규모 스타트업과 개인 창작자들을 위한 사무공간, 청년들의 일터입니다. 위는 주거 공간으로 청년들의 삶터가 되는데요. 가벼운 스침과 만남이 일어날 수 있는 공용 공간에 집중했습니다. 주거가 잠만 자는 공간이 아니라 다양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일터와 삶터가 좀 결합되는 모델로서 독립된 공간들로 이루어진 주거에 비해서 아무래도 접점이 많기 때문에 입주자들이 훨씬 더 친하게 지내는 모습, 그리고 그런 얘기들을 들었었을 때 되게 의미 있다고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곳에는 주로 작은 스타트업들이 입주해 있는데요. 혼자 일할 때에 비해 어떤가요? 저희는 법인을 설립한 지도 얼마 안 돼서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은 스타트업인데 지금 같이 일하고 있는 삼시옷 같은 경우에는 경험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가 모르는 부분도 좀 여쭤보고 어떻게 회사를 하는지 그런 조언도 들을 수 있어서 좋았고요. 저희끼리도 한번 작은 곳에서 일을 해봤었는데 저희끼리만 있으면 일단 잘 놀기가 쉽다고 해야 되나요?
다른 회사랑 있으면 그래도 이 공간은 일하는 공간이라는 그런 정체성이 딱 서가지고 거기서 좀 더 집중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일의 능률이 오히려 네네네 좀 더 바짝 일하게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독립적으로 살지만 외롭게 일하기는 싫은 젊은이들. 스스럼 없이 섞이며 서로에게 자극제가 돼주고 있는데요. 이웃 같은 느낌이 강한 것 같아요. 되게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는 뭔가 안정감을 좀 느끼고 점점 회사가 크고 있는 거를 보니까 들어오기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청년들의 꿈은 아남 생활에서도 커가고 있습니다. 건물 1층에 입주민들이 직접 만든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가게가 있는데요. 따로 매장을 임대하는 부담이 없고 소비자들의 니즈를 바로 파악할 수 있어 다양한 실험이 가능합니다. 창작자나 프리랜서 친구들한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공간을 서울에서 임대해서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임대료도 너무 비싸고 임대한 사회주택 안에서 그런 게 다 해결이 되니까 너무 좋고 여러 명이 살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도움을 많이 줄 수 있어요. 마케팅하는 친구가 제 사업에 도움을 주기도 하고 뭐 디자인하는 친구가 좀 더 도움을 주기도 하고 서로 도움을 많이 주거든요. 사람들은 교류, 소통 또는 만남 이런 거에 대한 욕구가 있죠. 함께 나눔으로써 훨씬 더 편리하고 또 정서적으로 단단해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겸비한 게 저는 쉐어하우스 그리고 공동체 주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일터와 삼터의 경계가 모호해진 시대. 청년들에게는 어떤 공간이 필요할까요? 집인 듯 집 아닌 사무실. 커피 마시고 싶으면 나와서 주방도 쓰고 거실에서 코딩을 한다던가 정말 가정집 같은 분위기인데 사무실도 쓸 수 있는 게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공유 주거와 공유 오피스를 연결해 색다른 실험을 하고 있는 공간 스타트업. 개성 넘치는 공간들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먼저 코워킹 스페이스. 기존의 공유 오피스와는 접근 방식부터 달랐습니다. 다른 소오피스들은 큰 공간을 빌려서 거기다가 모듈화된 사무실을 우겨 넣는 식이거든요. 지금 여기는 공간이 너무 많다 보니까 다채로운 공간을 제가 정말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식 노동자들한테는 이런 다채로운 공간이 정말 많이 도움이 된다. 그래서 동반적으로 저도 일에 많은 능률 향상에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서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따라가 볼까요? 저는 지금 다른 지점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일하다 보면 쉬는 시간이 없잖아요. 이렇게 사무실을 옮겨주면 여러 가지 생각도 들고 다시 집중도 많이 되고 좋습니다. 5분 거리의 다른 지점으로 이동. 스타벅스 가서 공부하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같이 하이트 노이즈도 있고 일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 사람들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모습들을 받게 되면 제 일의 템포도 많이 높아지게 되는 거거든요. 멤버십으로 운영되는 공간. 여기서 일도 하고 음료까지 마실 수 있는데 뭐 비싼 돈 주고 카페 갈 일 있나요? 공간의 선택은 일의 특성에 맞춰서 정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렇게 다채로운 공간에서 일을 해보기 전에는 몰랐는데 내가 이렇게 다양한 생각들을 하고 있고 다양한 업무들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각각의 업무가 잘 되는 환경은 따로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쉬면서 일도 할 수 있는 코 리빙 하우스는 어떨까요? 원하는 만큼 자유롭게 머물고 일과 생활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리빙에도 초점을 둔 공간이다 보니까 막 막혀 있는 게 아니라 커피 마시고 싶으면 나와서 주방도 쓰고 거실에서 코딩을 한다던가 막혔을 때 돌아다니는 게 저는 확실히 답답한 환경보다 좋은 것 같아요. 잘 사는 친구 집에 눌러 앉아서 소파를 빌려서 코딩하는 듯한 그 분위기에서 왔던 것 같아서 되게 만족하면서 쓰고 있어요. 이곳이 여느 공유 오피스와 또 하나 다른 점은 역량 있는 입주자와 협업을 한다는 건데요. 말레이시아에서 온 바시라. 우연한 기회에 서울에서 레스토랑을 열게 됐습니다. 외국인인 그녀가 어떻게 창업까지 하게 됐을까요? In 2018, I came here to work. I wanted to do a pop-up. So I met with Local Stitch. We spoke very well. So we shared the same ideas and they have a lot of co-working, co-living spaces. They invited and said, do you want to open something with Local Stitch? Partnership? I said, okay. 수익이 나지 않는 상업 건물을 그대로 두는 것보다는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거죠. 소셜 다이닝을 좀 여러 번 했어요. 그리고 10번의 테스트 기치를 거쳐가지고 약간 레시피도 약간 좀 수정을 한 다음에 저를 포함해서 이제 자발적으로 100만 원 내고 200만 원 내고 해서 그 돈을 모아가지고 창업을 1호점을 하게 된 거고 리스크를 낮추고 기다리니까 퍼포먼스가 나더라고요. So now every time I go to Xijang, I can learn from the Harmony Haraboji about the namul. So I learn. 그리고 at the same time, I teach 한국 사람 about my culture, about Malaysian food. 외국에서의 창업. 그녀가 한 곳에 얽매이지 않고 일하는 노마드였기에 가능한 일이었겠죠. So I like it here. Very nice. I get to learn, I get to live, get to make money, and I get to work with a good company like Local Stitch. 일과 쉼을 구분하지 않고 섞여 있을 때 오히려 시너지를 발휘합니다. 도시의 공유 공간은 더 유연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달라진 일상, 집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바꿔놓았는데요. 다양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졌습니다. 처음에 재택할 때 거의 1년 가까이 재택을 했어요. 여기는 이제 미팅룸도 따로 있고 일하다가 좀 쉬다가 또 나와서 일하고 해먹이랑 이런 거 있는데 거기서 또 쉬고. 일의 능률은 일단 시간이 많이 단축이 되죠.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저는 만족하고 있어요. 1인 가구를 위한 맞춤형 코 리빙 하우스. 입주자들의 생활 패턴에 맞춘 공유 공간이 특징입니다. 개발 사업자들이 어떤 수익성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굉장히 획일화된 그런 평면 구조들이 나왔다고 하면 사용자들의 어떤 그 생활 방식이나 패턴이 바뀌면서 그런 것들을 주거로 좀 더 수용하는 노력들을 좀 시도들을 많이 하는 것 같고요. 한 발 더 나간 차별화된 공간이 눈길을 끄는데요. 한 건물이지만 반려견 전용 세대와 일반 세대가 분리돼 있습니다. 옳지. 옳지. 보통 말만 사실 펫 최적화지 불편한 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곳은 정말 펫과 공존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많이 돼 있고 여기 입주민들은 다 앱을 이제 다운받아서 중복되지 않게 예약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고 간편하게 예약하고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
애기들 미용을 제가 해주거든요. 스트레스 받을까봐. 미용 이런 것들이 다 구비되어 있는 데는 정말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와야겠다 무조건. 야외 놀이공간까지 와 완벽한데요. 옳지. 코로나 시대에 바뀐 거는 방향이 아니고 속도라고 얘기하니까 우리가 좀 더 빨리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좀 더 안전한 도시를 만들려면 모든 걸 분산시켜야 돼요. 어떤 자기 동네에서 쾌적한 상업시설에서 충분히 즐기고 거기서 일하고 그러니까 집주락이 같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일과 주거, 편의시설이 한데 모여있는 직주락의 등장. 집의 미래를 앞당기고 있습니다. 똑같은 집보다는 나만의 스타일을 살린 개성 넘치는 집의 등장도 반가운데요. SNS를 통해서 많은 정보가 공유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다 아파트에 사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굉장히 좋은 환경에서 자기만의 공간을 만들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집의 가치가 이제 생기게 되면서 주거 문화가 좀 바뀌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지게 됩니다. 미래의 집을 만나러 인천 청라로 갑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하하우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IoT 기술에 관심이 많은 젊은 부부가 지은 꿈의 주택.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기술만 똑똑하게 모아놓은 살아있는 집. 스마트 홈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기능들이 숨어 있을까요? 저희 집 부엌에는 이렇게 다운라이트들이 다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데 식탁 등이라든지 뭐 이런 위에 있는 주방에 있는 등들을 주방 꺼줘. 주방 스피커 16개를 끌게요. 이제 이 전구가 그냥 껐다 켜지는 정도가 아니고 온도나 색을 바꿀 수도 있어요. 이게 제 말에 반응해서 빰빰 빠밤 빰 이것도 돼요. 커튼 50%만 열어줘. 50%로 조절할게요. 하면 제가 원하는 정도까지만 이렇게 커튼이 닫히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 자동 커튼이 제일 편리한 이유는 커튼하고 블라인드를 매일 아침에 저희가 일어나는 시간에 다 맞춰놨기 때문에 기상하는 7시 한 10분 정도가 되면 커튼이랑 블라인드가 다 이제 자동으로 올라가져 있어요. 7시 10분 기상 시간입니다. 이거는 이제 온도계입니다. 이 공간에 각각의 그 시간별로 사람이 몇 명이 있는지를 계속 데이터로 쌓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제품을 설치를 하게 되면 한 2주 동안 얘가 데이터를 쌓으면서 학습을 해요. 그러면 이 공간에 몇 명의 사람들이 어느 정도 시간대에 이제 있다라는 정보를 얘가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 맞춰서 온도를 조절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핸드폰으로도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외부에 있는데 도착하기 전에 온도를 올리고 싶다. 온도를 이렇게 올려놓으면 보일러가 가동이 이제 시작된 겁니다. 저희가 실제 생활할 때는 이렇게 명령을 줘서 사물이 움직이는 것보다는 해 지는 시간과 해 뜨는 시간에 맞춰서 외부에 있는 조명들이 켜진다든지 이제 잔디와 나무에 물을 주는 시간이 굉장히 이른 아침 이슬이 맺히는 시간 또는 이제 해가 지고 나서 저녁에 이제 그런 시간들에 알아서 맞춰서 물을 줄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IoT에 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게 온 집안의 작은 사물들이 알아서 제때 기능을 하는 그런 자동화 기능이 저희 집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기술이 가능하죠? 여기가 저희 집의 이제 심장 같은 부분입니다. 제가 이제 가장 신경을 많이 쓴 부분이고요. 이건 IoT를 구성해야 되다 보니까 서버가 여기 있어야 돼요. 이 수많은 랜선이 보이실 텐데 외부에 있는 카메라로 가는 선들 그리고 IoT 장비가 대부분 이제 랜선을 타고 이제 전기와 데이터를 같이 다 공급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선들, 네트워크 장비 그리고 기본적인 이제 서버 이렇게 구축을 해놨습니다.
지금 요즘에는 이제 API라고 해서 정부에서도 무료로 공공 데이터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이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청라 지역의 날씨 정보, 뭐 미세먼지라든지 이산화탄소 농도라든지 자외선이라든지 이런 데이터를 API로 받게 됩니다. 그게 이제 저희 집에서 연결이 돼서 공기 순환기 같은 것들이 작동을 하게 되는 거죠. 심한 경우에는 지금은 환기를 할 때가 아닙니다. 그러니 창문을 닫아주십시오라는 이런 멘트를 보낼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공공 데이터를 저희 집에 있는 사물과 연결시키는 그런 형태들도 있습니다. 빅스비, 스파이더맨 켜. 네, 스파이더맨을 켤게요. 집안 곳곳에 IoT 기기들이 배치돼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바쁜 엄마를 돕는 심부름꾼이 있습니다. 방송에 듣고 있어요. 뭐라고 방송할까요? 밥 먹자. 네, 지금 방송할게요. 밥 먹자. 방송하기 기능이 AI 스피커에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차고에 있거나 아니면 2층에 자는 안방이나 뭐 자기들 방에 있을 경우에 제가 주방에서 일을 하면 부르기가 쉽지 않아요. 소리를 질러도 잘 들리지가 않고. 그래서 지금 밥 먹는 거야? 지금 먹을 거야. 아니야. AI 스피커한테 내려와, 얘들아 데려와 라고 얘기를 하면 아이들이 그걸 듣고 내려오고. 자연스럽게 가족끼리 모이는 시간이 늘어나는데요. 취미였던 캠핑을 이렇게 집안에서 대신하기도 합니다. 잘했어. 쌈장. 중정이라는 공간은 외부의 공간이면서 이렇게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공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많은 활동들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다음에 중정이랑 연결되어 있는 이 창고, 외부랑 상당히 터놓고 연결은 돼 있지만 저희가 사생활이 보호를 받아야 되는 이 본체 건물하고는 완벽하게 분리가 돼 있어서 오시는 분들도 오히려 훨씬 더 편안하게 느낄 수 있고 저희 식구들도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합쳐진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족의 로망이 고스란히 담긴 집. 요즘 재미는 아이들이 보고 있습니다. 해가 지면 이제 애들이 저녁 먹고 한두씩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렇게 창고문을 이렇게 열어놓거든요. 그럼 이제 주변 아이들이 몰리기 시작하면서 AI 스피커에 자기네들이 얘기를 해요. 뭐 무슨 음악을 틀어줘? 이렇게 하면 자기네들끼리 불빛 틀고 자기네들끼리 다 해서 즐기고 있습니다. 저녁에. 오, 동네 꼬마들의 댄스장이네요. 집을 짓고 나서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지금까지도 그냥 스위치를 손으로 켜고 다 그렇게 잘 살아왔는데 굳이 이게 필요할까? 더 불편하지 않겠어? 라는 얘기를 사실 주변에서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다 자동으로 알아서 해주니까 또 그게 없으면 굉장히 불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기가 어려운 거지 사실 맘만 먹으면 우리도 했는데 누가 못하겠어요. 편리함 이상의 행복을 가져다준 이 집의 변신을 오래오래 지켜보고 싶네요. 아파트 브랜드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계급화를 만들고 있잖아요. 살만한 집을 찾으면 감당할 수 없는 이제 월세가 있고 그 가격을 보고 매일매일 절망하는 마음이 좀 들었어요. 내가 살 집은 과연 서울에 없는 것일까? 천정부지로 뛰는 집값. 도저히 답이 나올 것 같지 않은데요. 기존의 주택 공급 방식의 한계를 극복할 대안은 없는 걸까요? 소유하지 않아도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집. 새로운 주거 실험이 시작됩니다. 주말 아침, 늦잠을 포기하고 나온 이분들. 이렇게 하는 거구나. 저는 원래 하던 대로 이렇게 계단을 하고 내부 계단. 5층부터 내려올게요. 네, 저희는 이제 주차장이랑 야외하고
공동주택의 입주민들인데요. 매주 순번을 정해 돌아가며 직접 청소를 합니다. 이제 10월에 물 청소 한번 해야겠다. 계단 같이 다 모여서. 네. 아, 저희 청소하고 있어요. 저희가 입주자들이 한 달에 두 번씩 돌아가면서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스스로 관리를 하면서 관리비를 줄이고요. 절약하고, 또 하나는 이제 입주자들이랑 같이 청소하고 나서 이야기도 하고 그런 시간을 좀 갖고 있거든요. 이웃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이젠 제법 익숙해졌는데요. 각자 신발을 자주 빨아야 된다. 세입자인 동시에 집주인이 되는 협동조합형 임대주택. 우리나라에선 아직 조금 생소하죠? 대부분의 중산층 서민들은 자력으로 주택을 마련해야 되는데요. 그것이 갈수록 토지가가 상승하면서 쉽지가 않은 거죠. 주거 불안을 겪고 있는 이용자들이 우리 스스로 집주인이 되어서 안정적인 주택을 좀 마련을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결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입주민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관리도 합니다. 때로는 귀찮죠. 물론 뭐 청소가 늘 즐거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일거리가 없으면 이웃과 만나 접점이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이지만 또 다른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관리비가 엄청 세이브가 돼요. 그래서 힘들지 않아요, 전혀. 저희가 입주자 회의에서 매번 점검을 해요. 청소하는 거 괜찮은지, 화단도 가꾸고 옥상에 텃밭도 키우고 모든 게 자발적인 참여이기 때문에요. 힘들지 않아요. 건물의 주차장은 유료로 개방되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수익은 다시 시설 운영 비용으로 사용합니다. 언뜻 보면 주택가의 신축 빌라처럼 보이죠? 하지만 안으로 들어와 보면 다릅니다. 비가 오네. 비가 와서 노란 우산을 엄마가 쓰고 어머 할아버지들은 다 효자손이 할머니 있네? 근데 여기는 공유 공간이 따로 있어요. 공유 공간을 같이 꾸밀 수 있고 같이 무엇을 할지 이렇게 좀 창의적으로 생각하면서 만들어갈 수 있는 거. 이게 좀 다른 점이고 좀 더 좋은 점인 것 같기도 해요. 결혼 6개월 차 윤혜정, 이교신 씨 부부. 특별히 이 집에 더 애착을 갖는 이유가 또 있다고 하죠. 그 건물을 짓기 전에 건축사랑 만남을 가져요. 그래서 그때 저희는 이제 화장실을 이렇게 세면대와 샤워하는 공간을 좀 단차를 줘서 약간 세면대 쪽은 건식으로 사용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요청을 드렸고 그렇게 참여를 했었던 것 같아요. 임대주택이지만 설계에 직접 참여해 만든 공간이라 내 집처럼 느껴지는데요. 이곳은 이제 주변에 시세보다 한 70% 저렴하게 되고요. 그리고 앞으로 여기서 우리가 최소한 10년은 살 수 있다는 그 안정감이 되게 좋았어요. 집 주인이 되지 않는 한은 2년마다 한 번씩 옮겨야 된다는 그런 쫓기는 압박감이 있는데 그것이 없다라는 것만 해도 벌써 자유로워지는 것 같아요. 많은 고민 끝에 선택한 보금자리. 어떤 점에 만족하고 있을까요? 이 건물에 나 혼자가 아니다라는 그 느낌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결혼 전에 저희는 이제 5가족이었거든요. 이제 결혼 이후에는 남편과 둘이잖아요. 그 허전한 마음들을 이웃과 함께하는 그 시간 통해서 좀 채울 수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이제 자가격리를 한 적이 있어요.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시라고 하고 문 앞에다가 먹을 거 놔두고 가시는 분도 있고 얼굴을 아는 그런 적당한 온기를 가진 사람들의 관계가 참 이런 시기에는 참 힘이 됐던 것 같아요. 주택 가격이 오르는 가장 큰 이유가 주택을 되팔면서 발생하는 시세 차익을 개인이 누리기 때문인 것이거든요. 공적인 소유 형태의 주택들을 만들어내면
이것이 개인에 의해서 함부로 사고팔 수 있는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거주의 안정을 실현할 수 있다고 봅니다. 몇 평이에요 대신에 얼굴을 아는 이웃이 있나요? 이제 우리에겐 집에 대한 다른 기준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적층된 공동주택은 근본적으로 커뮤니티가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문을 닫으면 연결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집안의 단위 공간의 불편함을 만들수록 외부 공간에서 커뮤니티가 생기는 거죠. Come to Sonex and be yourself. 우! 이게 무슨... 서울의 오래된 동네 후원동. 이곳에 확실히 다른 집이 나타났습니다. 점점 혼자 살기 편해지는 세상에 불편하게 함께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 서울녹스는 따로 또 같이 사는 코리빙 하우스이고 세계 시민을 지향하는 제 친구들이 같이 모여서 살고 있습니다. 집안 곳곳에 코너가 많은 특이한 구조. 영어로 눅스, 구석구석이라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최소 한 명은 제 외국인 친구. 안녕하세요. 나와 애덤스입니다. 다들 배우고 새로운 경험을 좋아하고 여행을 좋아하고 Sonex is open. 굉장히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서 교류하는 것을 좋아하는 친구들이다 보니까 스타트업에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자기가 크리에이터로서 일을 하고 있거나 내가 좋아하고 의지할 수 있는 어떤 서로 간의 관계가 있을 때 안정감을 느끼고 우울하게 됐을 때 계속 지속하지 않고 빨리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생각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살게 되었습니다. 어떤 친구들이 이 공간에 살고 있을지 궁금한데요.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예지 씨의 방입니다. 보통은 시험 공부, 수험 생활을 한다고 하면은 되게 열악한 고시촌, 고시원 같은 데서 최소한의 라이프만 가지고 혼자서 살아가는 걸 많이 상상을 하고 실제로 저도 그렇게 지내봤는데 혼자 있는 제 모습이 별로예요. 좀 더 게으른 것 같고 좀 더 우울한 것 같아요. 뭔가 사회에 도움이 되고 싶고 공동체에 도움이 되고 싶다는 생각으로 이 공부를 시작한 건데 아무에게도 쓸모가 없는 사람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어떤 유능감 이런 걸 느끼기가 어려웠고 근데 여기 있으면 처음 온 외국인 친구들한테 이제 한국에서 잘 생활할 수 있게 가이드를 제시한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여기 좀 더 좋은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의견을 낸다거나 할 때 공동체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기여한다는 기분을 느끼고 그게 어떤 유능감으로 이어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걱정되는 건 없었을까요? 제가 수험생이라는 게 다른 사람들에게 민폐일까 봐? 네, 저조차고 하는 시험 공부인데 모두가 어떤 위험 부담을 감수해야 되니까. 근데 정말로 아무런 부담도 느끼지 않더라고요, 다들. 근데 그게 오히려 또 되게 응원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다음은 눅스의 펜트하우스. 볕이 잘 드는 이 방의 주인은 누굴까요? 안녕하세요. 나와 애덤스입니다. 미국 청년 노아. 그가 이곳에 온 지는 2주 정도. 아직 신입인데요. 동양의 차 문화에 흠뻑 빠져 있습니다. What I like most about tea is the sharing between people, so I want to do it more.
하나로 사람들을 만나기 쉽지 않은 상황에 그는 어떤 기대를 갖고 이곳에 왔을까요? And I think my expectation is just more situations like this to really grow together, almost like family, and share many of these experiences with one another. 끼니를 같이 해야 진짜 식구가 될 수 있는 법. 한 입 가득. 맛있는 시간이죠. 사소한 일상도 신나게 떠들 수 있는 이야깃거리가 됩니다. 이번 주에 뭐 먹었는지 말씀드리면. 좋다. 전어 먹었어. 전어 먹었네. 전어랑 오이살이랑 그러네. 이번 주에 진짜 뭘 많이 먹은 거 그러니까 이번 주에 가족이 아닌 사람들이 가족처럼 산다는 건 생각보다 장점이 많았는데요. 같이 사는 거의 가장 또 큰 장점은 너무 노력을 많이 안 해도 되는 것. 이 집 외의 사람들을 만나려면 서울, 경기도 이렇게 각자 주거 지역이 다르면 엄청나게 이동해 와서 한 달 전부터 예약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도 그냥 틈틈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 지금 베트남 쌀국수 먹고 싶은데 갈래? 가자! 나도 갈래! 금방 일어났는데 막 그냥 챙겨가지고 가고. 서울룩스를 시작하기 전에도 저는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살고 있었어요. 망원동에서 다른 커플이랑 저랑 외국인 친구들 같이 살았었고, 저희 집에 친구들 많이 초대하고 그냥 카우치 서핑으로 호스트를 하기도 하고, 조금씩 그래도 이제 사회생활 하면서 여력이 되기 시작하고 조금 더 규모를 키우게 된 거고요. 여기를 시작하기 전에도 어디 다른 데 들어갈까? 그냥 만들어진 코리빙 하우스나 쉐어하우스도 이제 보다가 자체적으로 시작하기로 결심을 했던 거는 정말 my people이 있는가, 내 사람들이 있는가? 결이 맞는 사람들이 모여 서로의 곁을 내줍니다. 5 식구가 살지만 그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가족이 되는 신기한 집. 사회가 다양화되고 있지만 어쨌든 여전히 인기 있는 어떤 방식이라든지 정답 같이 생각되는 길들이 있는데, 다른 방식을 제안하기 위해서 반항을 하는 친구들이 좀 같이 모여 있어요. 너 왜 그렇게 고생스럽게 사니? 왜 그때 결혼 안 했니? 너 왜 스타트업에서 그렇게 하고 이래? 어느샌가 자기 내면의 목소리가 되게 쉽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제가 그렇거든요. 저는 혼자서 용기를 내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용기를 내서 살아가고 싶었기 때문에 용기를 같이 낼 수 있는 커뮤니티가 필요했고. 오, 잘 쓰는데?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방식이 남과 다르지만 틀리지 않았다는 믿음. 이 공간에서 좌충우돌 벌써 2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No, happy birthday to us. Birthday dear Sonus. Happy birthday to you. To us. 저는 앞으로는 혼자 살지 않을 것 같아요. 이 멤버 그대로 다른 집으로 옮겨서 새롭게 출발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이런 공유 주거 형태를 새롭게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결혼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엄마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기성세대 답답하다고 하지 말고 어떻게 사는 게 더 좋은지 너희가 한번 보여줘 보라고. 제가 여기서 생활하는 걸 직간접적으로 이제 보시니까 이보다 더 좋은 환경은 있을 수 없으니까 앞으로 너 삶에서의 성취는 모두 이제 너에게 달려있다고, 환경은 더 이상 탓할 수 없을 것 같다고 해주셨어요. 아리까리 하면서 이제 들어왔다가 이렇게까지 같이 사는 게 괜찮을 줄 몰랐다? 같이 살아가는 것의 희노애락이랄까요? 그런 거에 대해서 더 많은 이제 이야기들이 나와서 하나의 그렇게 이상하지 않은, 별나지 않은 살아가는 방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Come to Sonus and be yourself.
Talking away, I don't know what I'm to say, I'll say it anyway. Today's another day to find you shine. 당신의 삶에서 집이란 무엇인가요? 어떤가요? 집은 당신의 삶을 바꿨나요? In a day